자, 앞서서 봤던 6개의 평가 요소들을 합산해 봤을 때, 자, 향후 2035년까지 화성시에서 개발 압력이 가장 높고 가장 높은 포텐셜을 보이고 있는 5개 지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성 도시기본계획 2035입니다. 자, 현재까지 나와 있는 화성시의 도시기본계획 최상위 버전이고요. 자, 현재까지는 화성시의 도시의 기본적인 구조라든지 도시계획의 기본 방향들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계획이 되겠고요. 화성시에 대한 간략한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경기도에서 5번째로 면적이 넓습니다. 면적이 넓은 만큼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농촌과 어촌, 산간지역까지 모두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남서측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의 영향을 일부 받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든 경제의 중심은 경부선과 SRT가 모두 만나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가장 유리한 동탄과 병점 지역,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무게가 쏠려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현재 화성시는 도시성장 패턴 유형상 성장형 도시 기준인 인구 증가율 3%를 초과를 하고 있고,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증가 추이 또한 평균 5%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자, 주간 활동 인구 역시 5년 평균 20% 이상 증가를 해왔기 때문에 뚜렷한 성장형 도시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위법인 경기도 기본계획상으로 봤을 때도 용인, 안양, 오산, 김포, 파주, 의정부, 이천과 함께 성장 촉진형 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고, 자, 실제 연도별 인구 추이를 보더라도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무려 21만 명이 증가했고, 2015년에서 2020년 사이 26만 명 증가, 자, 최근인 2020년에서 2022년을 보더라도 자, 2년 사이에 벌써 5만 명 가까이 인구가 증가하는 그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도시다. 자, 산업시설은 도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차 산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2차 산업이 56.2%, 3차 산업이 43.7%의 구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가장 많은 게 2차 산업이긴 하지만 3차 산업도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거주자들이 화성시 내부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경제 수준과 재정 자립도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화성시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은 누가 말해도 삼성전자가 있고요. 남양연구소에 있는 현대기아차, 자, 명인제약, 한미약품, 자, 그리고 대웅제약이 있습니다. 자, 화성시의 최대 고민은 현재 수도권 인프라에 최인접해 있는 병점과 동탄 쪽의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자, 동측의 도시 과밀화로 인한 동서 간의 개발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점, 자, 이로 인한 동측의 편중된 밀도를 해소하고 서측의 주요 도심과 지역 중심의 특색에 맞는 균형 발전에 힘을 실어야 한다. 이게 최대 핵심이고요. 자, 생활권이 크게 2개로 구분이 되는데, 동탄과 병점을 합쳐서 동생활권, 면적은 적습니다만 상당한 밀도가 여기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 서측에 봉담, 향남, 남양, 송산을 묶어서 서생활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동생활권은 교통 첨단 산업의 중심으로 스마트 정주 환경 도시를 지향합니다. 자, 그리고 서생활권은 교육, 행정, 관광 중심의 생태 자족형 도시를 개발 키워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병점과 동탄은 인구 밀도가 높고 서울과의 인프라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첨단 산업 중심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봉담, 향남, 남양, 송산은 행정과 관광 자원을 중심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도시 잠재력 평가를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 잠재력 평가는 인구수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한 도시 구조 위계, 자, 그리고 개발축의 영향력, 인구 배분 계획, 자, 추가 시가화 용지 면적, 교통 인프라, 추가 예정 산업단지, 자, 이렇게 6개 항목에 따라 각 거점별 평가 점수 합산값으로 측정을 하고요. 자, 먼저 도시 구조 위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화성의 도심은 3도심, 자, 동탄, 향남, 남양 이렇게 3개 도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자, 근본 도시기본계획 2035에서부터는 3개의 도심이 합쳐졌습니다. 봉담, 송산, 병점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도심으로 구성이 되고, 그 이외에 9개의 기존 읍면별 중심지, 지구 중심화 지역이 설정이 됩니다. 매송, 비봉, 마도, 서신, 팔탄, 장안, 우정, 양감, 정남.
자, 그리고 각 도심별 세부 발전 방향을 보시면, 자, 동탄은 첨단문화 스마트 도시 조성이 목표이고요. 자, 붉은색으로 보이고 있는 GTX와 SRT의 동탄역이 도심이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보라색으로 표시된 첨단 산업 클러스터 축을 보시면 역시 남북 방향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동탄의 기본 발전 축은 GTX와 SRT 동탄역을 중심으로 한 남북축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병점 도심입니다. 병점은 산학연 연구 지식 거점 기능, 병점역을 기준으로 남북 방향 발전축, 자, 그리고 수원대학교를 기점으로 주변의 일반 산단과 산학연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 향남도심은 서해안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역시 남북 방향의 중심 축상을 가지고 있고, 자, 팔탄공단, 그리고 장안첨단산단, 아산국가산단, 그리고 호곡산단, 향남제약산단을 잇는 X자형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봉담은 서해안고속도로와 평택-파주고속도로의 중간의 발전축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의미 없는 선으로 보이고요. 사실상 고속철도 라인을 따라서 그려놨는데, 자, 중간에 정차역이 아직 없습니다. 자, 어쨌든 보라색 산업단지 축선을 보시면, 자, 북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면서 꺾이는 형태죠. 자, 비봉, 양로, 덕우, 정남 일반 산단을 이어주는 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양은 평택-시흥고속도로를 주축으로 하고 있고, 전곡, 화남, 화성 바이오밸리, 마도, 현대자동차 주행시험장으로 연결되는 가로축 방향의 산업단지 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송산은 평택 시흥고속도로를 주축으로 하고, 자, 송산 그린시티가 강한 요소로 작용을 해서 근본 도심으로 편제를 시킨 것으로 보이고, 송산 테크노파크, 마도 송정공단이 가로 산업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방금 언급한 6개의 도심이 가장 개발 밀도가 높고, 그 이외에 주요 읍면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권 중심, 지역 중심이 두 번째의 도시 위계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개발축을 보시면, 자, 개발 주축은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나눠져 있고요. 자, 먼저 가로축을 보시면, 자, 동탄, 병점, 봉담, 남양, 송산으로 이어지는, 자, 사실상 제2 수도권 순환 고속도로를 따라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세로축은 매송, 봉담, 향남, 자, 대략적으로 서해안 고속도로를 따라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주축의 가로축과 세로축상의 도심들이 개발 위계가 가장 높고, 그 가운데에서도 가로축과 세로축이 크로스되는 봉담 도심이 개발 축상 압력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인구 배분 계획입니다. 인구 배분 계획은 보통 일반적인 도시기본계획상으로는, 자, 각 권역별 인구 증가율이 뚜렷하게 나와 있는데, 자, 이 인구 증가율이라고 하면, 자, 자연 증가 플러스 사회적 인구 증가를 합산한 값입니다. 자, 그렇긴 한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자연 증가보다는 이 사회적인 증가, 무슨 말이냐면 택지 개발 지구나, 자, 도시 개발 계획으로 인해서 예정된 인구 증가가 확정된, 자, 계획 인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자, 도시개발 밀도를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사실 사회적 인구만 파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고, 자, 화성시 도시기본계획 2035에서는 이런 사회적 인구 증가분이 각 권역별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인구 배분 계획상 가장 인구 증가가 높은 곳이, 자, 동탄입니다. 16만 7,662. 자, 물론 도시 기본 계획이 작성된 시점으로 봤을 때는 현재 이미 증가가 된 인구까지 일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긴 하지만 비율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인구 증가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수치 그대로 봤고요. 자, 두 번째로 인구 증가가 높은 곳이 송산입니다. 자, 10만 8,576. 자, 세 번째 인구 증가가 높은 곳이 병점 62,485. 네 번째가 향남 36,805. 자, 마지막 다섯 번째가 남양 34,591.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역시 동탄 쪽이 인구 증가가 가장 높고, 자, 두 번째 송산 쪽이 10만 이상의 인구 증가를 가져가기 때문에, 자, 사실상 도시 준공 도래 시점이 상대적으로 느린 이 송산 쪽이 향후 개발 포텐셜로 봤을 때는 상당히 송산 쪽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네 번째, 추가 시가와 용지 면적입니다. 추가 시가와 용지 면적은, 자, 생활권으로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시가와 용지가 가장 많이 잡혀 있는 곳이 서생활권 19.28제곱킬로미터, 그리고 동생활권이 6.38제곱킬로미터로 잡혀 있습니다. 자, 세부 구분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각 거점별로 균등하게 점수를 배분을 했습니다. 자, 면적 자체가 사실은 이 서생활권이 동생활권에 비해서 월등히 많기 때문에 각 읍면 단위로 이 도심권인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면적이 도시로 편입될 예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섯 번째,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교통인프라입니다. 먼저 철도를 보시면 현재 화성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도시철도는,
자, 서울 지하철 1호선, 자, 그리고 수인분당선, 고속철도로는 SRT 이렇게 3개의 노선이 있고요. 자, 현존 도시철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도심들 위주로 살펴보면, 자, 먼저 서울 1호선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병점을 지나갑니다. 자, 병점 도심에 가점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수인분당선인 경우에는 어천역, 야목역 이렇게 2개의 역사가 있고요. 자, 역시 매송 쪽 가점을 부과를 하고, 자, 세 번째가 SRT죠. SRT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동탄역에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동탄에 가점을 부과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향후 예정되어 있는 철도를 보시면, 자, 동탄 트램이 있고요. 자, 역시 동탄, 자, 병점까지 혜택을 볼 예정이고요. 도시광역철도가 들어올 예정이죠. 자, GTX A선 혜택받는 지역은 동탄. 자, 인천발 KTX가 있습니다. 자, KTX가 어천역에 설 예정이고요. 2025년부터 이용 가능할 예정입니다. 자, 혜택지는 매송입니다. 자, 분당선 연장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기는 조금 걸릴 수도 있지만, 자,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정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기흥과 오산을 연결을 합니다. 자, 혜택을 보는 지역은 동탄이 되겠습니다. 신분당선 연장 사업, 포매실과 봉담을 연결하는 사업이고요. 자, 역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혜택을 보는 지역은 역시 봉담. 자, 동탄 인덕원선이 있습니다. 자, 인덕원에서 서동탄까지 연결되는 노선이고요. 자, 혜택을 보는 지역은 동탄. 자, 마지막으로 서해선이 있죠. 원시에서 향남까지 연결되는 노선이고요. 자, 향남역이 혜택을 본다고 볼 수가 있고, 자, 추가적으로 화성시청역이 만약에 계획이 된다면 남양도 혜택을 보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타 호재로서 산업단지 조성 여부인데요. 현재까지 그 화성시에는 상당히 많은 산업단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 앞으로 추가되거나 확장될 여력이 있는 그런 산업단지 위주로 한번 살펴보면, 자, 거의 조성이 완료가 돼가고 있습니다만, 자, 동탄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있죠. 2022년도까지 조성이 될 예정이고, 자, 혜택을 보는 지역은 동탄. 자, 그리고 주곡 일반 산업단지 역시 금년도까지 조성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 혜택을 보는 지역은 우정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서 봤던 6개의 평가 요소들을 합산해 봤을 때, 자, 향후 2035년까지 화성시에서 개발 압력이 가장 높고 가장 높은 포텐셜을 보이고 있는 5개 지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위는 뭐 의심할 여지 없이 동탄입니다. 자, 2위하고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요. 자, 일단 도시구조 위계상 도심에 속하고, 개발축 영향상 주축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인구 배분 계획상 가장 많은 인구 증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상의 교통 인프라가 거의 독점되다시피 이 동탄 쪽을 지나가고 있고, 또 향후 추가가 될 예정에 있는데요. 자, 동탄 트램, 그리고 SRT, 자, GTX A선, 자, 분당선 연장, 자, 그리고 동탄 인덕원선으로 인한 혜택을 볼 예정에 있고, 자, 그리고 동탄 도시첨단 산업단지까지 준공이 되게 되는 그런 산업단지와 관련된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도시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2위는 봉담입니다. 자, 봉담 역시 도시구조 위계상 도심에 속하고, 개발축 영향상, 자, 가로축과 세로축의 주축이 크로스되는 교차점이 있기 때문에 개발 압력이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추가 시가와 용지상으로 이 서생활권에 속하기 때문에, 자, 동생활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자, 도시 편입 면적 자체가 상당히 높다. 자, 교통 인프라상으로는 분당선 연장,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으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3위는 병점입니다. 자, 역시 도시구조 위계상 도심에 속하고, 자, 개발축상의 주축에 포함되어 있고요. 자, 인구 배분 계획상 세 번째로 높은 인구 증가율이 계획이 되어 있고, 자, 교통 인프라상 급행을 포함한 1호선, 자, 동탄 트램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로 포텐셜이 높은 곳은 향남입니다. 자, 도시구조 위계상 도심에 속하고, 개발축상 주축에 포함되어 있고, 자, 인구 배분 계획상 네 번째로 많은 인구 증가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추가 시가와 용지가 서생활권에 속하기 때문에 가장 높고요. 추후에 이 서해선이 원시에서부터 향남까지 연결이 되게 됐을 때의 그 혜택을 보게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 네 번째 포텐셜을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송산. 자, 근본의 도시구조 위계상 도심에 포함이 됐고요. 개발축상으로 봤을 때도, 자, 가로축 개발 주축상의 끝점에 위치를 하고 있고, 자, 무엇보다도 인구 배분 계획상 두 번째로 많은 인구 증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생활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시가와 예정용지가 가장 많이 잡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서생활권과 동생활권을 구분을 해봤을 때는 역시 무게중심은 동생활권으로 많이 쏠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서생활권으로 보더라도 동생활권과 접근성이 용이한 이 봉담 쪽이 상당히 높은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그 이외에 송산, 개발 속도는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 송산 그린시티를 포함하고 있는 이 송산 쪽이 상당히 많은 포텐셜을 가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